여러분, 제가 오늘은 같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끔 짱짱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각질 제거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피부에 약간 광명 찾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야, 너 그렇게 바르면 안 돼! 화장이 잘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단계를 해보세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약간 이거 아랑? 이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가끔 몰랑이분들 중에서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화장품 쓰는데요. 이거 오후 되면 화장이 들떠요. 저 이런 거 쓰는데 이거 안 맞아요. 저 이 제품 이렇게 쓰는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오후만 되면 화장이 무너져요. 저 오후만 되면 코가 들떠요. 약간 번들번들거리고 쉽게 무너져요. 라는 약간 요런 글들이랑 요런 DM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나한테는 괜찮았는데 왜 몰랑이분들한테는 들뜨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열심히 이제 약간 해답을 찾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단순한 제품 추천이 아니라 약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가시면 같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끔 짱짱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그냥 방법만 소개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제품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실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매일매일 스킨케어 루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게 왜 안 맞는지, 왜 들뜨는지, 어떻게 화장이 오래 유지되는지 약간 방법에 대해서 조금 터득하게 돼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요거 영상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바로 수분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수분길? 그거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수분길이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이 수분길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각질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아, 각질 거 제거하라고요? 저 너무 잘 알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이 다 수용성이랑 지용성이 약간 합쳐진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많고 껍질이 두꺼우면 안에 수분이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물은 기름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와, 나 지금 과학 시간 하는 것 같아. 나 완전 파워 문과였는데. 암튼 그래서 제가 각질 제거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각질 제거하면 화장이 잘 먹는 게 아니라 화장품 흡수를 도와줄 수 있어서 화장품이 더 잘 먹을 수 있어서 수분을 안으로 넣어줄 수 있어서 제가 각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댓글인가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저 언니가 추천해줬던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써봤는데 약간 잘 모르겠었다고, 왜 언니가 이렇게 극찬인지 몰랐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약간 각질 제거해주고 뭐 필링해주고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블랙티 쓰니까 왜 언니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DM인가 댓글을 보내주신 몰랑이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서 와, 이거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니스프리 블랙티 쫀득쫀득한 제형이죠. 각질이 많은 상태에서 위에서 쓰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껍고 약간 찝찝할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이 각질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수분기를 열어준 상태에서 블랙티 같이 쫀쫀한 애 써주면 어떻겠어요? 피부 속까지 약간 이 쫀쫀함과 유수분 밸런스가 짭짭 잘 먹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저한테는 좋았지만 몰랑이 분들한테는 뭔가 묵직하고 찝찝하고 잘 안 맞았다. 피부의 각질 두께나 약간 요 차이에서 이런 느낌을 다르게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수분길은 어떻게 열어주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수분길을 이제 토너 패드로 사용을 해줘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토너 패드 쓰고서는 피부에 약간 광명 찾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피부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약간 약산성 클렌징 폼이나 굉장히 순한 클렌징 폼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다 보면 순해서 좋기는 하지만 각질 관리까지 다 될까라고 물음표가 조금 띄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토너 패드. 토너 패드로 싹싹
싹싹싹싹 닦아내면서 피부 결 정돈도 하고요. 남아있던 노폐물도 닦아내면서 수분 길도 열어줄 수 있고 다음에 내가 스킨케어 잘 먹을 수 있도록 약간의 부스팅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토너 패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데요. 이 토너 패드를 이렇게 제가 소개하면 민감성은 토너 패드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민감성 토너 패드 쓰면 더 자극이라는데요? 라는 질문도 하실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보면 면도 비건이거나 굉장히 순하거나 약간 순면으로 만들거나 에센스 양도 굉장히 촉촉하게 채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약간 토너 패드도 면과 에센스에 잘 배합이 맞춰져 있다면 충분히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토너 패드 쓴다고 토너 패드로 빡빡 문지르면 당연히 자극이 되거든요. 토너 패드로는 부드럽게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필링을 하고 닦아내고 각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아하, 마하, 파할, 라하 같은 걸로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분기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거 막 손으로 뻑뻑뻑뻑 문지르면 피부 다 망가지고 각질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아주 기절기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TMI는요, 메이크업 샵에 방문을 해보시거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메이크업을 받을 때도요, 항상 화장솜이나 토너 패드로 결 정돈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 그리고 스킨케어 단계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차이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스킨케어 바를 땐요, 단 조금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시간차를 꼭 두세요. 얇게 천천히 쌓아주듯이 발라야지만 화장이 밀리고 들뜨고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집에 친구가 이렇게 놀러 와요. 그러면 야, 너가 좋아하는 화장품 나도 써보게 됐고 너가 좋아하는 화장품 나 이거 쓰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바르거든요. 토너 패드로 막 닦아내. 그러고서는 바로 토너 바르고 그러고 바로 앰플 바르고 그러고 바로 크림 파파파파파파파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다 스파까지 바르고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야, 너 그렇게 바르면 안 돼!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항상 화장이 밀리고 들뜨고 베이스가 약간 때처럼 벗겨지는 이유는 급하게 발라서요. 여러분, 천천히 발라야 돼요. 물랑이 분들 중에서 진짜 나는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스킨 브러쉬 같은 걸로 발라보세요. 오히려 손보다 더 얇게 피부 속으로 흡수시킬 수가 있으면서 양 조절이 쉽거든요. 약간 불필요한 건 걷어내기 때문에 스킨 브러쉬로 발라대고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서도 화장이 잘 먹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부스터 힐러 이런 디바이스 기기로 흡수시켜주면서 스킨케어 단계를 한 단계씩 쌓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갈바닉 기기가 있어요. 그런 갈바닉 기기로 흡수시켜주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몰랑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토너부터 바르세요. 일단 발라 찹찹찹찹찹찹찹. 그 다음에 손등으로 살짝 양 조절 체크를 했는데 여기가 뭔가 찐득거리거나 묻어난다면 여기서 꿀팁, 마른 스펀지로 한 번 더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거나 아니면 미용 티슈나 일반 화장 티슈로 한번 걷어내주고 그 다음 단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앰플 발랐는데 앰플 다시 양 조절 체크, 끈적거려? 다시 마른 화장솜으로 두드려. 나는 이런 거 두드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또 티슈로 한번 양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불필요한 유수분을 피부 속에서 걷어내고 그 다음 스킨케어를 먹을 수 있도록 내 피부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화장이 잘 먹는 방법입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스킨케어거든요. 저도 화장품 진짜 많이 바르거든요. 토너 패드하고 토너하고 앰플하고 크림하고 위에다가 스파 제품까지 엄청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제 피부에서 뒤집어지지 않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 단계를 권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 스킨케어 한 단계 엄청 공들여서 해요. 나이트 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도 엄청 공들여서 천천히 해요. 내 피부가 완전히 다 흡수할 때까지 두드리거나 아니면 스킨 브러쉬로 얇게 바르는데 이렇게 한번 단계를 해보세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오후가 되면요. 유수분이 올라오거나 내 속수분이 잡혀있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쓰는 선크림을 확인해 보세요. 스킨케어까지 잘했는데 은근히 베이스가 무너지고 약간 밀리는 단계가 선크림이거든요. 유기자차 그리고 혼합자차, 무기자차 요즘에는 요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많이 찾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헤이네이처 토너 크림을 만들면서 알게 됐는데 이 무기자차 안에 발림성을 위해서 정말 다량의 실리콘이랑 그리고 오일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서 TMI 하나 더. 우리가 피부에 딱 발랐을 때 이 수분감이 톡톡톡톡톡톡톡 터지는 그 느낌 있죠? 그게 사실은 수분이 아니라 잘게 쪼갠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제조사 미팅 가서 미팅을 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무기자차 중에서 첫 사용감이 너무 촉촉하다고 약간 다 좋아하지 마시고 조금 전성분 체크해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기자차, 혼합자차, 유기자차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약간 성분도 체크를 많이 하고 발림성도 체크를 많이 하고 성분도 꼼꼼하게 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이크업 베이스 그리고 선크림까지도 쿠션이랑 궁합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얘기해볼게요. 저는 일단 건조한 피부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커버력을 높이고 싶어서 에스티로더 더블 웨어를 쓸 거야. 그럴 때 어떤 메이크업 베이스와 어떤 선크림을 써야 할까요? 자,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1번 달바, 2번 엠키리. 저 같으면 달바를 쓸래요. 왜요? 유수분 밸런스를 좀 더 맞춰줄 수 있다 보니까 건조한 저 같은 피부에는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영역의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맵이랑 선크림, 쿠션들 쭉 꺼내가지고 약간 잘 맞는 궁합에 사다리 타기를 해보면서 약간 궁합을 짝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또 있다면 저한테 또 댓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